자,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. 궁금한 거요? 성우 공부하면서 뭐 이렇게 막 궁금한 거, 힘들었던 거, 뭐가 잘 안 된다거나, 이게 연습을 해도 어느 순간 막힌다고 해야 되나? 이게 아이디어가 더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더 발전이 안 되는 그런 구간이 나오더라고요. 그렇게 하면은 그게 9점이에요. 여기를 계속 반복해도 그 이상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은 그 계속 발전하는 순간들은 있었어요? 있었다고는 생각해요. 그러니까 계속 연습이 잘 되다가 네. 어느 순간에 막힌다. 네. 뭐 이런 거지. 네.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연습이 잘 됐던 구간은 또 있는 거고. 네.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힌다. 네.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? 네, 거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안 내거나 거기 멈추면 이게 지금의 내 실력인가 싶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연습을 더 안 하고 그냥 그치. 그런 다른 영상을 본다는 하긴 하거든요. 그렇기는 하는데 그냥 그 막히면 이게 내 9점인가 보다. 현재 내 9점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현재 나의 고점이 딱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이 들고. 네.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?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더 나을 게 없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들겠네. 더 이상 나아질 게 없다. 하는데 이게 신기한 게 하도 해도 안 되다가 좀 쉬거나 있다가 하면 갑자기 탁 늘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거 참 희한하네. 그냥 세상 일이 그렇구나 하고 옛날에 그래요? 되게 안 달랬는데 이제는 그냥 지금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 순간을. 그러려고 해요. 그게 현명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나의 어떤 수준 자체를 내가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되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또 안주하는 걸 수도 있거든. 네. 아니면 절망하는 걸 수도 있고. 그런데 내가 봤을 때 표정을 보니까 절망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지금은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늘면 또 늘지 않을까 되게 마음이 편하구나. 그냥 근데 이것도 많은 좌절과 슬픔과 이거를 견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를 아는구나.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어떤 지문이 있으면 그거랑 비슷한 연기나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걸 아니면 성우 연기나 이런 걸 많이 들으려고 해요. 그러면 또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잠깐 머리를 쉬어주는 건가? 그렇기도 하고 다른 사람 걸 보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또 여기 있구나 하는 걸 공부할 수 있고. 그 부분이 약간 환기를 하는 뭐 그런 거겠네.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거잖아요. 대사 보지 말고 다른 남의 연기도 많이 보라고.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연습하는 분들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창작을 하시는 그 작가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.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것은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음악가들도 그렇죠. 계속 작곡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작곡을 못해요. 어느 순간에 힘들어서 중간에 또 쉬기도 하고 뭐 서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음악을 만들겠다고 뭐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? 그럼 뭐 작정하고 들어간 걸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새로운 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뭔가 환경을 바꾸면서 다시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. 우리 성우 공부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게 실력이 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감각적인 것들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감각들이 창작의 영역에 들어가요. 똑같은 걸 내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새로운 거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거든. 그러니까 계속 만들다 보면은 당연히 턱에 딱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당연히 와요. 근데 그때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끝인가? 자존심 상하는데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있고 아니면 절망감을 느끼기 싫어서 더 막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막 천차만별인데 일단은 중요한 사실은 지금 얘기했듯이 벽이 있는 게 맞아요.
어떻게 내가 여기까지인가 느끼는 거는 나의 한계일 수도 있고, 그런데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거든요. 아마 그 순간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, 내가 여기서 안달복달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. 아, 이게 내 수준이 여기까지구나. 에이, 다른 사람 연기나 봐야지. 그러면서 또 환기가, 오히려 그 순간들이 환기가 되니까 또 새로운 생각들이 들고, 그러다 오랜만에 연기를 하다 보니까 연기가 또 잘 되는 순간들이 또 와요. 신선하죠. 연기가 그런 신선함들을 계속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맨날 똑같이 하다 보면 재미가 없잖아. 재미가 없어. 그러니까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. 그게 맞아. 새로운 거를 계속 보고,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걸 보고, 그리고 환기를 시키고 또 환경도 바꿔보고, 그러면서 내 연기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.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래. 그냥 혹시나 그냥 그런 바람 하나 있는 게 나도 연기로 돈을 좀 벌고 싶다라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. 볼 수 있죠. 그 뭐지? 일단 뭐 성우 공채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언더 성우들처럼 조금 커리어를 쌓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.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그래요? 일단 뭐 다른 일을 구할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구하고 나서라도 그래? 당장은 이거 이제 돈 안 되는 부업이라고 생각을 전 안 해볼 거라고. 그러다 잘 하면은 사실 다른 어떤 그 알바보다도 돈을 많이 벌죠. 많이 벌 수 있어요. 당장은 그렇긴 한데 뭐 나중에라도 뭐 분절되는 부업이 될지도 라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, 그러니까 요새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내가 뭐 이걸로 정말 직업을 쭉 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저도 장담을 못 하는데 그래도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살면서 평생 안고 갈 하나 있으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맞아. 그냥 방송국 공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시장에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필요한 일들을 내가 할 줄 알게 되면 그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죠. 그 작년에 그 연극 그 뭐지? 스텝 알바처럼 남들 다 하는 정도 일이지만 그렇게 그래서 많이 배우긴 했거든요. 하는 배우분들 하는 것도 보고 하는데 되게 그게 공부가 많이 돼가지고 직접 연기를 한 건 아닌데 중간에 그냥 가끔 거기 대표님이 그 누구 어느 배우가 안 나온다면은 땜빵으로 그냥 대사 대역을 좀 했구나. 네, 대사 읽어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그냥 그 두 편을 했었는데 한 편에서는 정말 대사 두세 마디만 하고 나왔거든요. 근데 그 자체가 정말 대사 두세 마디만 했는데도 돈 많이 되던데요. 재밌었어요? 정말 떨려서 죽을 거. 떨리고. 근데 그거 한 번 겪으니까 대사를 더 해보고 싶다는 어떤 열망들이 더 생겼어.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게 방송에만 매달리지 말고 연극이나 진짜 뭐 영화나 뭐든 그냥 기회 있으면 다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거를 직업으로 할지 안 할지는 지금으로서 확신 못하고 있는데 하고는 싶으나 확신 못하는데 그래도 평생 뭐 하나 갖고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. 일단 부업으로 해요. 그러니까 돈은 안 되는데 뭐 나중에 돈 될지도 모르죠. 돈이 되기 시작하면은 훨씬 많은 돈이 되지. 돈이 안 되면은 뭐 조금밖에 안 되겠지만, 근데 부업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그 핵심이 뭐냐면 저들이 필요한 걸 줘야 돼. 연극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들이 필요한 캐릭터, 그리고 뭐 대사를 어느 정도 잘 해야 되고 그 표현력이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큰 기대감은 없어요. 그런데 이미지를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겠거니 해서 뭐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. 근데 충분히 그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디 가서든 뭐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요? 제가 그 가능성은 있어요. 좀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미지나 뭐 목소리도 이미지가 좀 애매한가? 좀 제가 좀 변성을 아니 애매하지 않아. 변성을 좀 많이 못해가지고 변성을 할 필요가 없지. 그래요? 오히려 변성을 안 하는 걸 배우는 게 사람들은 변성 안 하는 걸 배워야 돼. 변성이라는 건 그냥 더빙이라는 거에 좀 국한된 것이고 나머지 연기라든지 뭐 나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
대체적으로 뭐 KBS 같은 경우는 뭐 라디오 드라마 변성을 하면 안 돼. 지금은 뭐 실력도 이미지도 좀 애매한가 보다 생각. 애매하지 않아. 그래요?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애매하지 않고 성우라는 분야가 그죠? 연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게 그 변성을 해야 된다. 좋은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. 오히려 공부를 많이 했던 성우지망생들은 변성 안 하는 거를 다시 배워야 돼. 그러니까 원래 자기 목소리를 찾는 법은. 그러니까 변성이란 건 사실 자기 소리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건데 그 개념이 그렇거든요. 근데 자기 소리를 아예 버려버리고 그 캐릭터의 소리를 내버리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때 그런 개념이 박혀버리니까 아예 다른 소리를 내버리는 거죠.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어색하다는 거지. 그러니까 변성도 어색하지 않게 변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핵심이죠. 뭐 변성을 안 한다는 아니에요. 근데 변성하는 방법이나 변성에 대한 기본 개념이 소리를 완전히 다른 소리를 내는 게 아니야.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선생님도 본인도 약간 멋있는 목소리를 내고 싶으셔서 이렇게 목소리를 일부러 깔고 그렇지. 과거에는 목소리가 좋아야 성우가 된다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 좀 있어서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이 있으니까 나도 똑같이 아 그래야 성우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. 그런데 다른 사람 소리를 내지 않고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를 냈을 때 훨씬 더 연기도 자연스러워지고 근데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결과들이 좋아졌어요. 그리고 나중에 목소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야. 막 굵은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따라하니까 막 얇게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색해지지. 중요한 건 자기 목소리로 그렇지. 하는 거. 그러니까 자기 소리에서 모든 게 시작돼.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내가 나를 관찰하게 되죠. 내가 나를 관찰하게 돼. 그리고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. 뭐 세상에 존재가 나 하나뿐인데 그러게요. 내가 굳이 뭐 남의 목소리를 따라할 필요는 없지. 너무 잘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을 좀 따라해 볼 필요는 있어. 하지만 결국에는 내 목소리로 하는 거야. 내가 다른 사람께 너무 좋으면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그냥 참고하는 거지. 참고하는 거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를 내고 이렇게 연기를 하는구나.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? 이렇게 귀결돼야 돼. 결국엔 나예요. 그러니까 감정선도 이 캐릭터는 이런 감정이네.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 됐을 때 나의 감정은 어떻게 움직일까? 그거를 발견하면 그게 창의력이에요. 그 자체가 창의력이 되는 거야. 근데 자꾸 상상한 것으로만 남의 소리만 생각하고 남의 감정만 생각하고 그 감정을 쫓아가려고 상상으로만 따라가면 내가 표현을 못하게 되죠.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. 내가 내 목소리를 알아야 되고 내가 내 감정을 알아야 된다. 거기서 출발하면 나를 무시하지 않게 돼요. 잘할 수 있어. 충분해. 아주 개성 있어. 근데 사실 초반에 배울 때 제 목소리 듣는 거 너무 괴로웠거든요. 너무 힘들지. 너무 힘든데 이제 그것도 내려놓긴 했어요. 이제 그냥 제 목소리 듣고 이게 좀 부족하네, 이게 좀 안 되네, 요거는 좀 할 수 있더라고요. 내가 내 목소리가 왜 그 어색한지 알아요? 내가 듣는 나의 소리는 네, 맞아요. 내 몸속에서 울리는 소리야. 네. 그러니까 내 귀로 전달되려면 이게 빨라요. 안쪽에서 소리가 발생하잖아. 이 소리 발생하면 귀로 전달되는 게 빨라. 그러니까 안에 듣는 소리를 먼저 듣게 돼.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사실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던 이 소리는 내가 오히려 못 듣게 되죠. 먼저 안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. 그래서 녹음을 하게 되면 이게 바깥으로 나간 소리잖아. 전혀 다른 소리로 들려. 맞아요. 근데 진짜 초반엔 진짜 너무 괴로워가지고 듣다가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. 근데 그게 내 목소리야. 근데 이제는 남들이 듣는 내 목소리야. 이제는 그냥 듣긴 들어요. 이게 좀
좀 많이 부족하구나라든가 이제 이거를 좀 할 수 있으면 아 이것도 좀 발전한 거겠지라고 스스로 생각을 그래.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어색한 거잖아. 네. 그러니까 그 어색함을 빨리 간극을 줄여야 돼. 그래서 모니터를 많이 해야 돼. 네. 내가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계속 들어봐야 되고, 네. 아,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.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. 네. 이게 제일 중요해. 그러니까 내 연기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겠구나. 그게 모니터야. 네. 그 시선을 더 많이 길러야 돼. 네.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더 많이 길러야 돼. 모니터 많이 하세요. 그냥 이제는 들을 수 있다는 거에 조금 발전한 거겠지. 진짜 초반에 미친 듯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. 그래. 이제는 그냥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좀 맞아. 발전한 거겠지라고. 그러니까 본인은 미치겠는데 네. 다른 사람은 괜찮을 수 있어.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시선을 키워야 돼. 네.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무 괜찮은데 목소리가 개성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을 수 있어. 근데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건 나야. 내 자신이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. 되게 중요해. 그래서 계속 귀를 열어야 돼요. 왜 저렇게 생각했지? 날 왜 괜찮다고 얘기하지? 아, 이런 부분이 있구나. 이런 부분을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. 아, 다른 거는 좀 별론데 이 부분이 좋아서 하는구나. 이거를 계속 데이터를 쌓아나가야 돼. 그냥 그럴 리가 없어. 나 엉망인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?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인가? 그러면 공부가 안 되는 거야. 저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려고요. 그냥 뭐 나쁘지 않았나 보네. 난 되게 형편없다고 생각했는데 남들 듣기엔 나쁘지 않았나 보네. 이 생각하면서. 그러니까 분석을 해야 돼. 네. 분석을 해야 돼. 네. 내 생각도 분석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분석해야 돼. 네. 그러니까 100% 받아들이면 또 안 돼. 네. 100%는 아니야. 예, 맞아요. 뭐 때문에 그러지를 찾아내야 돼. 그게 분석이에요. 네. 분석 많이 하세요. 네. 무조건 차단하지 마시고.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, 요새. 네. 좋습니다.